안녕하세요. 안진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애 학생이 교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교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났죠. 기사 내용을 보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증 자폐성 학생인데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을 핥히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교사도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장애 학생은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 측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에서 교권 침해가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2심으로 갔는지 아니면 확정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관련해서 여러 행정심판을 수행하다 보면 가해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중증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에 신고되었다면 책임 능력이 없다거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리는 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징계라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교권 침해에 대해서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는 조금 다르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적 능력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교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는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중증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나 행동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평소에 선생님들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이런 교권 침해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폭행이나 협박, 모욕 등의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이죠. 이렇게 선생님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 보니 기사의 판결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는 형벌이 아닌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을 위한 조치다. 그래서 교권 침해 행위를 형사상 범죄 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해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저도 가해자가 장애 학생인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 오해하기도 합니다. 장애 학생의 경우에 법원이 교권 침해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교권보호위원회 판결의 경우에는 찾지를 못했는데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사회 연령이 2세 정도 되는 학생이 상해를 가한 것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라고 한 판결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법원의 태도를 보면 장애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장애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인 진단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장애가 있는지 여부만으로 교권 침해가 부정되거나 반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장애 정도, 행위 당시 상황, 교육적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과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겠죠.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